슈리탄 같은 거나 박격포탄, 항공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린 폭탄과 모든 미사일 구조에 있어서 자탄 방식을 사용한다면 안에서 이렇게 어떤 대중소 자탄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 한다면 폭발력이 커집니다. 이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은 강구자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강한 용합력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파 방식의 전파를 A사레이다의 전파를 서로 파형에 틀린 전파를 쏴서 전자전에서도 이것도 용합력을 나타내고 레이저 어떤 시각 장치에서도 사이즈가 틀리게 빛을 시각을 하면 용합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자탄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슈리탄 안에 어떤 폭발의 구조에 있어서 분말 구조에 있어 슈리탄이나 모든 폭탄의 분말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수소산소 수소산소 또는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이렇게 캡슐 형태로 증기 형태로 집어넣을 때도 동일하게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말의 구조에 있어서도 폭약이나 장약이 있어서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그 분말 구조에서 저도 융합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장약이라 그러면 사정거리가 좀 늘어나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폭약이다 그러면 폭발력이 커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자탄 방식이 아니더라도 폭탄이다, 그 슈리탄이다 또는 박격포탄이다, 항공폭탄이다 모든 형태의 폭탄 구조에 있어서 이 폭발의 구조에 있어서 그다음에 어떤 원자탄이라든 이런 형태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가 터지면은 같은 이렇게 안에가 하나가 터졌을 때 동시에 이렇게 터지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가 하나하나가 터지는 구조가 되어서 전체에 하나의 큰 폭탄을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는 자탄 방식으로 해서 쫙 퍼져가지고 자탄이 팍팍팍 터지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안에 슈리탄이다 모든 폭탄이다 그러면 안에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이만한 그 사이즈가 먼저 같이 터진다는 거죠. 동시에 터질 때 이 알갱이가 만약 이론적으로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것이 동시에 터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안에 이게 신간 방식이든 뭐가 됐든 동시에 터진다 또는 전파 방식으로 온오프 시켜가지고 스위치를 켜듯이 이렇게 대인질이나 대전차지나 이런 기술 구조에서도 안에가 하나하나가 동시에 전파를 탑재를 해가지고 전파 방식으로 줘가지고 이게 터트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력이 대중소 터지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슈류탄 하나, 박격포탄 하나, 기타 포탄 하나짜리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개 크고 작은 대중소짜리의 폭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시간대에 터진다라는 거죠. 타이머를 달아갖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전파 방식으로 동시간대에 이렇게 호출 번호다 그러면 같은 전파 번호다 그러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폭탄 10개짜리가 묶음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엔 하나짜리인데 그것을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동시에 터지게 하는 방법, 아니면 이게 안에 전파로 동시에 터지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런 폭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 폭탄이 10개짜리가 같이 묶음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 중에서 이제 같은 포탄 안에 들어가서 작은 폭탄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자탄 방식은 아닌데 자탄 방식 비슷하게 폭탄이 10개짜리 묶음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 작은 폭탄들이 10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기술, 20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동시간대 터뜨리게 돼 대중속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강한 융합열이 일어나서 융합폭탄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런 폭탄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데서도 분말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고 다이너마이트 한 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한 개짜리를 그 안에서도 작은 알갱이들이 폭발하는 이런 구조로서 동일하게 이런 폭탄의 원리를 다이너마이트에 탑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알갱이가 터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작은 알갱이 다이너마이트가 하나가 있는데 안에가 폭탄 미니 다이너마이트가 10개짜리가 있다. 그것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린다.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루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터뜨려 버리면
그것이 폭발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대중소로 그것도 알게 그러니까 작은 다이너마이트짜리가 세 개가 묶음이 겉으로 보이기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세 개의 묶음이 들어간 대중소다. 틀리게 들어가면 이걸 하나의 다이너마이트라도 큰 폭발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분말 구조다 그러면 분말 구조에 있어서도 이것을 대중소로 들어가게 되면 폭발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과 이론을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이너마이트를 그동안에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터뜨리는 이런 기술 구조와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터뜨리거나 동시에 터뜨리거나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너마이트 자체를 이런 기술과 원리를 이제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꼭 제 거를 갖다 조금만 기술을 변경을 시켜갖고 자기네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많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이렇게 있던 경찰청,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한국은행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모든 지자체들과 또 카이스트,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제 기술이니까 YTN에 제 기술이 그다음 또 왕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의 A사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도 그것은 제 기술을 어떻게 들어갔을 거로 전 세계를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좌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좌표 1cm는 0.3cm, 0.2cm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A사 레이더를 전파를 쏘거나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죠. 정확한 기술 구조를 가지고 동쪽이 어디에 어떤 지점에 쏘면은 전파의 성공률이 도달률이 높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동통신이나 유성통신에서도 전파를 쏠 때 A사 레이더에서도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전파를 수신할 때도 이렇게 전파를 수신할 때도 어떤 방향에서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내가 쏜 전파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숫자를 매겨가지고 아니다 전파에다 숫자를 탑재를 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아오면 정확하게 그 기술 구조를 안다는 거죠. 어디서 돌아온 전파라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파를 막 여러 군데 수십 군데 쐈는데 헷갈리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전파에 제가 이거를 드론에다가 드론 100대를 조종할 때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갖고 쏘고 1시간마다나 30분 단위로 이런 전파의 수신 구조를 틀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AM, FM 라디오처럼 송신 수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송신 수신을 할 수 있고 AM, FM 라디오는 그냥 하나의 수신만 하죠. 하나의 전파만 수신하지만 이거는 서로 전파를 바꿔가면서 1시간마다 30분마다 원하는 전파를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군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적군이 조종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파를 1시간마다 30분 원할 때 또는 비상시에 또 그것을 비상시에 전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서로 이렇게 다른 각각 드론을 다른 전파로 송수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100대가 있어도 그러면 같은 전파라 했을 때는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드론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고요. 그때 적군이 이제 조종을 못하게 해서 여기서 비밀번호라는 암구어라는 이런 방식을 동원한다는 거죠. 암구어 다음에 그렇죠. 암구어가 맞아야지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달아가지고 현관문을 개폐하는 데 쓰시더라고요. 그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문 개폐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걸 벌써 상용화해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술이 그래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멋대로 이제 무단으로 쓰신 걸로 보이고요. 제 페이스북에 어떤 현대 기아차, LG 같은 데서도 제 기술을 이렇게 갖다 쓰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폭탄 구조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 서로 어떤 분말 구조에 있어서 대중소에게 틀리게 들어가면 그렇게 융합열이 생겨서 장약이다. 그러면 사정거리가 드러나고 또 폭탄 어떤 구조다 그러면 폭약이다 그러면 그때 분말 구조로 들어가면 사정거리가 이렇게 폭발력이 커진다입니다. 여기다 수소, 산소 이런 캡슐을 이렇게 조금 증기나 뭐 어떤 액상이나 이렇게 젖지 않도록 아주 굉장히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겠죠. 그걸 터져가지고 그 했을 때 수소, 산소, 액상이나 증기 또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아주 미세한 분말 구조나 액상이나 증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슐로 그걸로 이제 장약에도 넣을 수 있고 폭약에도 넣을 수 있고 이것도 소위지로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수리탄이다, 박격폭탄이다, 항공폭탄, 모든 형태 폭탄, 그다음에 미사일 구조에 터지는 미사일 구조에 있어서도 모든 형태의 탄 종류에 있어서도 겉으로 보이기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개의 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탄 방식으로 퍼뜨려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탄이 하나가 다 탄이라는 거죠. 10개짜리가 겉으로는 하나의 폭탄인데 10개짜리 묶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이제 각각의 타이머를 달거나 각각의 전파 방식으로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짜리를 한꺼번에 터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형태의 폭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그냥 뭐 어떤 타이머를 달지도 않고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부딪히면 강하게 폭발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그 안에 여러 개의 어떤 10개의 폭탄이 들어가 있는데 부딪히면 강하게 10개가 같이 터지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서로 이 작은 미니 폭탄들을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갔을 때 강한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모든 폭탄 구조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자탄 방식은 아닌데 자탄은 이렇게 퍼뜨려지는 방식이고요. 이게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 다른 탄을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겉으로 보이기는 하나의 폭탄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10개짜리면 그 중에 성질이 다른 종류의 폭탄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령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그것을 캡슐 구조로 액상과 증기 형태로 넣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액상과 증기 형태로 넣어주고 그것이 탄의 안에 서로 성질이 틀린 탄이 안에 폭탄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개짜리 미니 폭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폭발력이 강한 걸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자 폭탄의 원리를 이것들이 터질 때 강한 용합열이 대중소짜리로 들어가면 틀리게끔 강한 용합열이 나타난다. 좀 이것이 같이 터지게 되면은 일종의 이거 국제 구약에 이게 걸릴까요? 이게 우라늄, 플루토늄, 포론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핵폭탄처럼 위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탄은 이제 폭약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비싼 폭약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비싼 폭약이 있는데 전체를 다 비싼 폭약으로 세우기에는 좀 그래도 단가가 세다 그러면 일반적인 폭약 플러스 약간 폭약이 일하겠던 비싼 폭약을 섞어주는 이런 구조로서 겉으로는 이제 하나의 폭탄처럼 보이지만 안에 20개짜리, 10개짜리 작은 폭탄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너마이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너마이트도 이렇게 크기를 어떤 분말 구조에 있어서 어떤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대중소로 분말 구조에 들어갔던 융합적인 폭발력이 커지고요. 그 안에서 다이너마이트도 이렇게 어떤 미니 다이너마이트 10개짜리를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10개짜리가 들어가고 5개짜리가 들어가 묶음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폭발력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죠.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다이너마이트 크기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폭약의 또 규모, 폭발력의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중소들은 강하게 융합이 되죠. 이런 기술과 원리를 잠깐만 변경을 시켜가지고 꼭 다른데 자기네들이 조금만 변경시켜서 자신들의 기술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해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저 시각을 한다. 그것이 레이저 시각을 할 때 반도체 기판일 수도 있지만 일반 모든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그래서 그리고 어떤 뭐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빛을 몇 개를 참여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열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자유자재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깊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섬세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또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여기 싼 공격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1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에 0.1cm, 0.5cm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로 만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A사 레이더 전파 쏘고 수신하 전파를 쏘고 이렇게 다시 또 수신하고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동통신이나 모든 위성통신에서도 이 전파가 이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닷속에도 가능하고 땅 밑에도 가능하고 사람의 몸체에도 또는 어떤 반도체 정보 이동 통신에도 이와 같은 것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보 이동 경로와 이런 목적지 저장하거나 연산하거나 이런 것도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전파를 쏘고요. 그 다음에 자 본말을 하다가 지금 잠깐 계기술을 최대한 제가 언급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했더니 뭔 말을 하는데 좀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제 기술을 쓰시는 분들이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이너마이트 구조에서부터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이너마이트 구조에서 여기서도 이게 그 어떤 크기를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의 다이너마이트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작은 사이즈들이 작은 미니 다이너마이트가 10개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중소 크기를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다이너마이트 크기 자체를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서 그 크게 그 폭약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기네들이 결정을 할 수 있다. 폭약이 이렇게 폭탄 터지는 위력의 정도를 또는 그것을 서로 융합열 대중소로 들어가서 융합적인 폭탄 융합열과 융합적인 폭탄력 그 기술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하려다 까먹었어. 사실은 이게 못 당한 거네. 혹시 되게 생각나면 또 다음 동영상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폭탄 구조에서 군에서도 그렇지만요. 군에서도 이제 폭탄을 뭐 소총탄이다 그러면 소총을 이렇게 소총을 쏘거나 기관총을 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K9 자주포, 뭐 이렇게 K2 자주포, 함포를 쏘거나 또는 항공기에서 이렇게 밑을 쏠 때도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쪽을 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쏘죠. 자동적인 사격이 매우 정확도가 높고 대공하기에 있어서도 하늘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잘라가지고 1cm는 0.5cm, 0.1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대공 방어망에서도 이 방식으로 쏠 수 있습니다. CCTV나 이런 카메라 구조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사진을 촬영하거나 망원경 같은 이런 기술 구조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떤 그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TV 안에서 또는 컴퓨터의 모니터 이렇게 화면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죠. 그와 같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여기서 0.000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반도체 기판 안에서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레이저 시각할 때 레이저 가공기 이런 데서도 가능하고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동일하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목표물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좀 비싼 기체, 비싼 레이저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비싼 장비를 갖고 있는 거, 싼 장비를 갖고 있는 거 합쳐가지고 그걸 쏘면은 그렇죠 좀 강력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대공 방어망에서도 비싼 레이저 기기와 싼 레이저 기기를 섞어서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이 숫자 방식은 택시 회사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렌터카 회사도 그렇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자기네 차량이 어디에 있고 서로 간에 얼마나 거리나 떨어져 있고 그래서 고객이 이제 부르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어딘지 이렇게 파악해서 그쪽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GPS 방식으로 안 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봇과 로봇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거리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 회사 같은 데도 그 안에다가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자체 전파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워키토키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막 디스플레이 장치도 있을 수 있고 화면 표시 장치가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뭐 또 동영상 문서, 이메일 같은 것도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거나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서로 통신하거나 녹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비게이션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스마트폰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망을 쓸 수 있다. 2개를 묶건 이제 3개를 묶건 3개, 4개, 5개 묶을 수도 있고요.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서로 묶어서 보내는 이 방식은 이렇게 레이저 통신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위성 통신 이렇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은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갑니다. A사라에 대해서도 전자전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전투기를 공격을 하면 교란이 신호가 교란이 되어버리죠. 그에 따라서 강한 융합열을 또 만들어내거나 해가지고 어떤 기기에 기판을 태워버리거나 그래서 지상 공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전차다, 장갑차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차량들 그러면 전파를 쏘잖아요. 뭐 그 상대방의 전투기에다가 전파를 쏴갖고 전자전 교란하거나 열로서 태워버리는 방식인데 레이더도 태워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지상 공격으로 사용해서 그거를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그러면 그걸로 강한 용암열이 발생하니까 전차에 맞으면 탄소 섬유탄자는 안에 기판을 태워버리는 사람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같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강한 용암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수소산소 이게 추출할 때 제가 쓰던 방식인데 수소산소를 불에다가 깊이를 틀리기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아니더라도 돼요. 서로 다른 열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전파도 됩니다. 이렇게 상중하로 해가지고 물의 깊이를 따라서 이렇게 조사하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쏘고요.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건 전파가 돌아갑니다. 전파가 회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이는 수소산소를 추출할 때 이게 전기분해 플러스 열분해 2가지 방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강한 용암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를 같이 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회전하고 돌아가면 수소산소 추출이 훨씬 용이하고 제대로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토네이도 현상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렇게 형성할 수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전력의 세기만 크기만 한다면 그렇죠. 어떤 비행체의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토네이 어떤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상에다가 이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전파 방식은 이제
전파 방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어떤 개인 휴대무기다 그러면 안에 전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어떤 적을 탄을 통해서 쏘지 않고 휴대용 어떤 전파 차량에 탑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도 휴대용으로도 이렇게 전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우리 보면 전파 발생기는 다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다 전파로 이렇게 쏘거든요. 이런 데 이렇게 리모컨 같은 데. 그러니까 전파 발생기가 에너지만 충분하다면 사람을 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전기 감전되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가지고 강한 용암열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쇼크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쓰러지게 한다는데 축 태워버리는 기술 구조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서서히 그 혈압을 온도를 높여갖고 혈압을 높여갖고 그 사람이 이제 암살하거나 건강 이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개인용 휴대무기와 차량에 탑재할 수도 있고 개인용 휴대무기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파행이 있던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이 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쐈을 때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다. 다른 전파를 쓰셔도 됩니다. 그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로서 쏘시는데 2개를 쓰는지 3개를 쓰는지 4개를 쓰는지 알 수가 없고요. 둘은 군에서 100대를 조정한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전파에다가 서로 간에 암구어 적이 조정할 수 없던 암구어를 탑재를 해가지고 맞으면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서로 암구어가 맞아야지 1시간마다 바꿀 수도 있고요. 수시로 또는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시로 1시간마다 30분마다 바꿔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AM, FM 그 라디오 수신하듯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신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수신하면 이제 컴퓨터, 위성 통신, 기타 통신 장비,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의 모든 이동 통신 장비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갖다 한꺼번에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면 그것이 하나가 다 정보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또 라디오에서는 하나씩 틀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송수신, 한꺼번에 틀신, 한꺼번에 튼다는 거죠. 한꺼번에 틀어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20개 채널, 50개 채널 해갖고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보 채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통신 도로로. 또는 같은 전파다 그러면 같은 전파를 가지고 스마트폰 호출 번호를 틀리게 해가지고 컴퓨터나 이런 컴퓨터에 스마트폰 100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KT급 100대, SK 100대 회사가 틀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각각 통신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통신 그 정보 채널로 와서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성 같은 데는 1000개짜리, 10,000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성 통신을 사용하거나 다른 전파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